회자되고 있는 황금폰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모든 것 다. 입영 날짜를 연기하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조사받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닝썬 사건 매일매일 새로운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불법 동영상 촬영과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과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승리, 그리고 경찰 유착의 핵심 고리로 지목된 유리홀딩스의 유인석 대표가 경찰 조사를 받고 오늘 아침에 귀가했습니다. 자, 양기열 변호사 그리고 배상훈 교수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배상훈 교수님 한 명씩 좀 볼까요? 먼저 정준영 씨, 어제 가장 먼저 이제 아침에 경찰에 출두를 했고 21시간, 긴 시간 조사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자, 주목할 만한 부분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거기서 핸드폰이죠. 네. 사실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 동영상 부분이라든가 네. 그리고 그 안에 나오는 여러 피해자분의 어떤 고의성이라든가 강요 부분을 이제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네. 기본적으로 증거가 있을 수 있는 거는 동영상 부분이고 네. 피해자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네. 피해자의 전체적인 숫자라든가 아니면 어떤 행위 전체적인 부분이라든가 네. 그들과 이제 아까 말씀 고의성 부분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좀 파악을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네. 각각에 대해서 특정한 사건에 대한 어떤 시간적인 공간적인 부분을 구분해 갖고 수사를 진행했을 겁니다. 황금폰 얘기 나왔습니다. 아침에 나가면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회자되고 있는 황금폰도 제출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황금폰이라는 것은 본인이 일상적으로 쓰는 폰과 다르게 네. 흔히 말하는 카톡만 특정한 집단과 카톡만 하는 건데 그게 독특하게 혹시 대포폰인지 아니면은 이게 네트워크 환경에서 쓸 수 있는 폰인지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 사실은 네. 그 특정한 환경에 쓸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독특하게 그건 용도로 만든 거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 환경 자체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건 확인이 안 됐습니다. 단 본인이 이전에 지목됐던 거는 제출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이 정준영 씨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은 2개인지 3개인지 그 이상인지는 아직 확인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더 확인해야 되겠죠. 자, 양 변호사님. 정준영 씨 관련해서는 2016년도에 무혐의 처리됐던 불법 영상 촬영 고소권 관련해서도 뒷말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왔던 게 경찰이 포렌식 업체에 복구 불가 확인서를 써달라라고 요구를 했다는 부분. 이게 이제 증거인멸을 경찰이 요구했다는 논란이 있었는데요. 또 이번에 나온 것이 당시 정준영 씨의 변호사가 허위로 이 관련해서 의견서를 제출을 했다. 이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겹치는 거거든요. 2016년도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시기하고 정확히 맞아 떨어집니다. 그 지금 단체 대화방이 2015년 말부터 2016년 8월 정도이기 때문에 이 지금 2016년 고소 사건도 2016년 2월에 있었던 걸 8월에 고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 중에 사실은 한 사람이었다라고 네. 지금 보시면 되는데 그렇군요. 이 수사 과정에서 고소가 이루어진 뒤에 정준영 씨가 경찰에서 휴대전화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뭐 고장이 났다거나 수리 중이라든가 잃어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에 내용을 다시 분석하기 위해서 사설 포렌식 업체에 맡겨서 그거를 복구하고 있다라는 네. 진술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 사설 복구 업체에 연락을 하는데 묘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냥 내용 못 찾았다고 확인서를 하나 우리한테 보내주면 안 되겠느냐. 네. 이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인데, 그렇죠. 근데 그 업체에서 오히려 거절합니다. 우리도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포렌식으로 해야 되는데 영업을 해야 되는 사람들. 예, 그래서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내용 복구가 안 된다는 내용이 경찰에 제출이 안 됐지 않습니까? 누가 하냐면 변호인이. 당시 정준영 씨 변호인이 이 내용 복구가 안 된다고 합니다라는 걸 의견서 형태로 냈고 그걸 경찰이 첨부를 해서 검찰에 넘깁니다. 근데 그건 거짓말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거짓말인데 대신에
이게 이제 포렌식 업체의 확인서를 위조했다가 한 건 아니고 그냥 자기가 자기 의견을 쓴 거기 때문에 네. 거짓말이지만 이게 불법적이냐 좀 모호한 경계선상에 있는 거죠. 윤리적인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네. 이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단체 대화방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을 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적극적으로 만류를 했을 건데 그럼 범죄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지만 자신의 의뢰인의 범죄를 그럼 경찰의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진술할 것이냐. 이 부분은 사실 법조 윤리와 그러니까 관련된 문제이긴 합니다만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진 않더라도 증거가- 허위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건 위법행위 아닙니까? 일단 허위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그 포렌식 업체의 증명서 같은 것을 위조로 했다면 그건 불법이죠. 그렇죠. 아,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이름으로 나의 의견이. 우리는 못 찾겠습니다라고 하면 그건 거짓말을 치언저 불법을 넘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이 부분이 근데 윤리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될 겁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그러면 원래는 이것도 이런 의견서 뭐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확인을 하는 게 또 경찰이나 경찰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그대로 믿었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그 두 개가 네. 연결되는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이 이런 부분을 불기소 그 검찰에 송치할 때 이런 뭔가 증거가 안 나왔다는 자료가 있어줘야 되는데 네. 그걸 포렌식 업체에서 받지 못하니까 변호사의 의견서 형태로 낸 게 아니냐. 아하.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경찰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착이 변호사와도 돼 있던 게 아닌가 그런 부분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어쨌든 거죠. 간에 그 의뢰인의 입장을 경찰도 좀 많이 고려를 해줬다, 배려를 해줬다 이런 의심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근데 그런 이제 경찰에서는 상황이라고 어떻게 봐야죠.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 혹시 복구가 안 되면 확인서를 써줄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본 건데 그게 좀 오해가 와전이 됐다고 됐다? 해명을 하고 있는데 녹취한 글쎄요. 내용을 들어보면 네. 그렇게 들리질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승리도 어제 출두를 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부분이 군입대가 원래 이제 3월 25일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과연 제대로 수사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런데 어저께 승리가 나오면서 또 이 얘기했습니다. 입대 연기 신청을 오늘 바로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승리 씨는 이제 본인이 스스로 입대 연기 신청을 하겠다. 그러니까 시행령에 보면은 본인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입대 연기 신청하면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의 전체적인 상황을 병무청이라든가 봤을 때는 사실은 이걸 조사를 하고 들어가는 게 맞는 거지. 실제로 군대 내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다시 왔다 갔다 하면서 조사받는 건 서로 간에 불편한 부분이 승리 씨 입장에서도 지금 받고 들어가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이게 신분의 입장이 바뀌면은 사실은 본인한테 딱히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본인한테도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군에서 가게 되면 헌병대 조사를 받게 되고 군검찰에 기소가 되면 처벌이 더 엄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상황은 모르죠. 왜냐하면 근데 더 엄해질 수도 있는 거고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승리는 어쨌든 들어가기 전에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 가겠다 이런 예. 의지가 좀 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승리가 해외 투자자에 대한 그 성접대 정황 이게 이제 카톡에 나와서 카톡 대화방에 나와가지고 입건이 된 건데 이번에 해외에서 또 다른 성접대를 했다 또는 하려고 했다 이런 정황이 좀 나왔네요. 예, 지금 이 사건보다 훨씬 이전에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네.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일종의 도박 접대 비슷한 형태 그리고 이제 그 도박 접대 해외의 도박 접대 형태이고 거기에 동행하는 여성들을 일종의 선별해 갖고 그 투자자한테 어떤 여성이 맞느냐라고 일종의 물어보고 답하는 그런 카톡 그 대화가 나온 것이고 그거는 그러니까 둘만 1대1 대화방에서 나온 얘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은 그때부터 무슨 불법적인 일이 있었지 않았느냐라고 의심이 갈 만한 그리고 그것이 좀 더 확대되다 보니까 사실은 버닝썬 사태처럼 이런 방식의 소위 말하는 해외 투자자들한테 아니면 어떤 특정한 투자자들한테 이런 방식으로 계속 무엇인가 접대를 한 어떤 전력이 있지 않느냐라는 의심이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그 수준이 한 뭐 몇십억 넘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성접대를 할 여성들을 데리고 가는 비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인 거죠. 자, 해외 원정 도박한 정황도 이 똑같은 카톡에서 뭐 마찬가지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어떤 라스베가스에 있는 도박장에서 승리 씨가 스스로 내가 2억 원을 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디를 다니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보다 여기가 훨씬 더 좋고 거기를 소개시켜 줄 수도 있다. 그리고 딴 돈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까지도 좀 알려주고 어떻게 있거든요.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세이브뱅크라고 해서 카지노 내부에서 카지노와 연결된 데서 그걸 보관해 주는 곳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들여오게 되면 외국환 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고 달러를 유출하는 것도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만 나는 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승리 씨는 이걸 또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대화 상대방하고 금전채권 채무 관계가 좀 있어서 빚을 많이 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뭔가 접대 같은 걸 하는 과정에서 좀 수수료를 과장했다고 하는데 과장했다고 한 것 치고는 또 너무 구체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 역시 수사는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승리나 정준영 씨나 어제가 첫 피의자 조사였습니다. 두 사람이 경찰에 출두할 때 일각에서는 바로 구속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했었는데 어제는 구속은 안 됐습니다. 근데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좀 진행될 걸로 보십니까? 일단 그 수만 건에 달한다고는 카톡을 분석하는 시간이 사실은 좀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맥락에 맞게 있는지는 특정한 사건과 연결시켜서 봐야 되거든요. 지금은 그건 본 건 아니고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한 다음에 연결시켜갖고 그것이 이제 정진영 씨나 승리 씨의 당시의 행적과 연결시키고 그것이 어떤 사건과 그리고 지금 유착되고 있는 경찰관 아니면 누군가와 그 알리바이를 맞출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수사가 진행되려고 하면은 약간의 분석 시간이 필요하지만은 사실은 한 3, 4일 뒤에는 바로 소환돼서 마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생각보다는 좀 빨리 이뤄질 수 예, 있다. 예. 자, 정준영, 승리 연예인 두 사람은 어제 취재인에게 둘러싸여서 뭐 묻는 질문에 답변도 하고 사과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포토라인에 서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유인석 씨. 지금 이제 언론 보도에 다 실명들이 다 나오고 있으니까요.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리와 함께 만든 유리홀딩스의 공동대표로 돼 있는데 이 사람도 어제 경찰에 나와서 거의 밤샘 조사를 받았는데 이 사람은 왜 화면에 안 잡힌 겁니까? 일단 그 연예인이라고 하는 사실상 이제 우리 사회에서 공인으로 인정되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얼굴이 이미 공개되어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 유인석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신상 공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중대 범죄, 뭐 제보 우려가 있다거나 살인과 같은 그런 범죄에 있어서만 경찰서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그럴 만한 대상은 아니었다라는 건데 사실 얼굴이 공개가 안 됐다 뿐이지 저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봐요. 저도 그렇게 뭐 정준영 씨나 승리 씨의 죄질도 지금 나온 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안 좋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경찰과의 유착 관계가 있다. 유착의 아주 핵심 고리. 사실은 핵심 연락도 이 고리인데 사람이 다 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드러난 것 중에 이제 경찰총장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바람에 좀 모호한 누구를 가리키냐는 얘기가 있습니다. 경찰총장과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클럽 내에 문제가 생긴 부분을 다 해결해주겠다는 발언을 들었다는 것도 장본인. 그 장본인이고 네. 또 FTA 아일랜드 최정현 씨가 음주운전에서는 그게 보도가 되지 않도록 막았던 것도 결국에 이 유인석 대표가 그 역할을 맡았던 걸로 알려져 있어서 이 유 대표에 대한 수사가 오히려 더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경찰총장 얘기 나왔습니다. 경찰총장이 누구냐 지금 이게 좀 또 하나의 관심거리인데요. 지금 어제 경찰이 밝히기로는 그 유인석 씨한테 지수를 받았다 그럽니다. 총경급 인사다. 총장, 청장, 서울청장 아니다 이 얘기인데 이거 믿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맥락상으로 봐서 우리가 보통 과장급입니다. 그러니까 본청 과장. 총경하면요. 예, 총장. 그러니까 저기 이 선서에서는 서장이고. 총경이라면 그렇죠. 네, 본청 과장이고 또 지방청 같은 데도 과장급이거든요. 그렇죠. 네. 제일 실무적으로 결재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위에는 국장이 있고 밑에는 사실 계장인데 결재 라인은 대부분 과장에서 끝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맥락상으로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당시 강남경찰서장은 사실 1급지 경찰서장이기 때문에 경무관입니다. 그거보다 높은 계급입니다. 아, 강남경찰서장은 정장.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맥락이냐. 사실은 그러면 어떤 경찰에 몸을 담았던 사람들은 이게 맥락상 맞는다는 사람도 있고 네. 사실은 더 하위 계급인데 이게 맞나?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네. 뭐 그러면 최재현 씨의 어떤 교통사고 정도를 모아줄 정도면 과장이면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조금 부족하다. 설명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총경 정도보다는 조금 더 높은 누군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냥 경찰총장이란 말이 그냥 툭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아니 그럼 총경과 경찰총장을 구분을 못한다. 사실은 그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좀 해석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직급을 낮춰가지고 꼬리 자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사실 이 부분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유인석 씨도 전화기 있을 것이고 문자 메시지 주고받았으면 그것도 포렌식 해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도 하고 이제 본인이 총경이라는 얘기까지 했다라는 것은 누가 주고받았는지 사실은 어느 정도 구체적인 이름을 얘기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다면. 그 부분은 금방 확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유인석 씨한테 경찰이 밝혀내야 될 부분이 경찰과의
유착관계, 그 고리가 된 사람인데 그렇다면 문제가 경찰이 과연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카톡 내용을 제보받은 권익위조차도 지금 국가기관인데 지금 대검에다 이걸 넘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네. 이제 사실은 권익위에서 꽤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실은 그 뭐 경찰총장이라는 것 때문에 그랬다기보다는 네. 전체적인 맥락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형태의 수만권을 보고 나서 사실은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어떤 것이다라고 파악했기 때문에 경찰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파악한 거고, 그렇다고 봤을 때는 윤관민 총장이 얘기하듯이 조직의 명운을 건다는 건 맞는데 네. 그 명운을 건다는 말이 너무 쉽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진짜 명운을 걸어야 된다는 얘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검찰이 표정 관리하고 있다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 좀 명운을 걸겠다는 얘기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건 게 아니라 명운이 걸려버린 거라고 저는 이미 어쩔 수 생각을 없이 지금 합니다. 걸려 걸려있는 있습니다, 상황이죠. 실제로요. 만약 네. 이거를 경찰이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다면 어느 국민이 그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권위원회에서조차도 이거 경찰이 수사 못할 사항이다라고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검찰로 일단은 넘어갔고 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에 배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박상희 법무부 장관조차도 이 검찰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죠. 네. 검찰에서도 아마 이 기록을 받았기 때문에 그 검찰 차원에서의 지금 분석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경찰의 수사를 어느 정도 기다려 줄 만한 사안이냐, 아니면 한시라도 바삐, 왜냐하면 혹시라도 내부에서 뭐 꼬리자르기 같은 것이 시도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 판단을 하고 있을 텐데, 저는 사실은 그 전에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진짜 청장이나 총장급이 아니라 그냥 총경급이고 거기서 그치고, 그리고 경찰 내에서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무슨 경찰을 비호하자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정말로 위로 올라가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면 우리 국민들이 거기서 느낄 상실감 같은 게 얼마나 맞습니다. 크겠습니까? 예.